상규 씨는 부지런히 심장 마사지도 하고 인공호흡도 해본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다. 다들 늦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담당 수의사인 상규 씨가 마사지를 멈추지 않으니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한다. 상규 씨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끝까지 다 해보지만 강아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나올 때 머리 걸려서 너무 오래 걸렸어. 그때 뒤에 있는 애는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막혀 있으니까 지식하지 나네. 고생하셨어요. 아유, 제가 고생했네. 얘가 고생했지. 거꾸로. 상규 씨보다 무려 40년이나 앞서 수의사의 길을 걷고 있는 아버지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웠어도 생명을 살려내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남는다. 수고하셨어요. 네. 산후조리 잘 해주셔요. 이쪽으로 나가야 돼. 들어가세요. 아유, 아쉬워라. 지난 5월 개업해 이제 6개월째. 이렇게 허망한 일은 처음이다. 좀 지체되는 바람에. 그래도 보호자분들이 참 이해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아쉽네.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수의사라면 겪을 수 있는 일이건만 막상 닥치고 보니 충격이 크다. 이런 일을 많이 겪고 봐왔던 아버지 강영석 씨는 아들의 절망이 오래 갈까 걱정이다. 제가 힘껏 했는데도 그 결과가 안 좋다든지 하게 되면 좀 좌절감이 오기 마련이거든. 그것을 지혜롭게 냉기하는데 소화하고 그런 점이 이제 아직은 좀 걱정이 돼요. 하다 보면은 아주 정말 누구 보고 상의 대상도 없고 참 어려울 때가 있어. 그것도 조금 좀 지켜봐야지. 그날 오후 아버지와 아들은 산으로 향했다. 이런 일은 묵혀두고 자꾸 곱씹으면 마음의 병이 된다. 아이고, 천천히. 힘들어하는 건 오히려 상규 씨. 환갑이 넘은 아버지가 31살 아들의 손을 끌어준다. 젊음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온 결과다. 정상에 오르니 세상이 한 손에 잡힐 듯 펼쳐져 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참 많이 힘들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곁에서 그래도 많이 보고 익숙하다 싶었는데 수의사라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아버지는 이렇게 힘든 길을 어떻게 묵묵히 버틸 수 있었을까? 하다 보면 좀 좌절감이 올 때도 있고 후회스러울 때도 있고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야. 커나가는 게 과정이야. 그게 세월이 약이고. 아빠 이걸 왜 했나 싶을 때 없죠? 왜 많았지. 특히 젊었을 때 더 많지 않나? 우리만 그래서 실수를 하더라도 이제 실수를 해가면서 또 자꾸 이제 임상 경험이 쌓여지는 거니까 좌절할 필요는 없어. 그럼 너는 지금 햇병아리 수의사인데 뭐 당연하지.
그러나 이제 아버지처럼 이제 이렇게 오래된 사람보다 장점도 있어. 약이나 기자재가 부족하던 시절을 보낸 아버지는 신지식으로 무장한 아들이 부럽다 한다. 상규 씨는 아버지의 위로가 가슴에 남는다. 지나간 사건보다는 앞으로 맞을 환자에게 더 애정을 쏟는 게 옳은 일일 게다. 아버지가 곁에 계신 게 천군 만마를 얻은 듯 든든하다. 고향으로 내려온 건 정말 잘한 일인 것 같다. 일요일 새벽 아버지가 외출 준비를 서두른다. 상규야, 너 독촉 전화 왔다. 빨리 오라고. 급하다고. 왕진 요청 전화가 오자 아버지가 상규 씨를 불러냈다. 요즘 아버지는 빨리 경험을 늘리라고 모든 왕진의 아들을 대동한다. 시골집은 쉽게 찾기가 힘들다. 아들을 데리고 다니는 건 동네 지리를 익히라는 뜻도 포함돼 있다. 송아지 때문에 전화했지? 어떻게 갑자기 그런 거예요, 어쩌? 어쩌면 번지수도 안 보고 척 찾아낸다. 돌려놓기 해줘.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보고 겪는 일들이 모두 살아있는 공부다. 일요일 아침인데 늦잠도 제대로 못. 아유, 그러게 말이야. 오늘 제대로 좀 늦잠 좀 자려고 맘 먹었는데. 그래 좀 찌푸도. 어쩔 수 없죠. 일요일 새벽에 전화를 한 걸 보면 응급 환자임이 틀림없다. 아, 갑작스레 그런데 이거? 어제까지 괜찮았어요? 어제 낮까지도 괜찮던 송아지가 갑자기 축 늘어져 버렸단다. 눈도 뜨지 못한다. 반응이 없다. 입이 찾아나갔어. 감기가 깊어 폐렴으로 발전했다. 꽤 심각한 상태다. 응급치료 한번 해보셔야지. 뭐야, 좋던데. 자신은 무대요. 아버지가 몇 가지 치료 계획을 이야기하자 아주머니가 들고 나온 건 안방에서 사용하던 전기장판과 이불. 오한이 든 송아지의 체온을 높여줘야 한다는 말에 서슴없이 이불을 가져온 것이다. 송아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태세다. 그만큼 농가에서 송아지는 귀한 존재다. 아버지는 링거를 준비한다. 탈진 상태라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수액과 영양제를 투약하려는 것이다. 말 못하는 동물이다 보니 며칠 많이 아팠을 텐데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고칠 수 있는 병도 이래서 어려워진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 링겔 맞으실 때랑 비슷한 것 같아. 집에서 링겔 맞으셨는데. 혹여 송아지가 잘못 돌까 주인 아주머니는 아주 사색이 돼버렸다. 아주머니에게는 너무도 귀한 녀석이란다. 사람은 살아서 먹고 살라고 인생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이하고요. 예, 그렇게 속상하죠. 그 1년 이거 농사지야 뭐 나오는 줄 알아요? 농사져 갖고. 그래도 이거라도 곁들여서 야 그냥 저기였지. 아유 속상하더라고요. 먼저 번에도 하나 그랬지. 그것도 갑작스레 그리시오. 신호도 안 와요? 이 송아지는 내년 농사미천이었다. 농촌에서 소는 어떤 의미예요? 소는 농촌에서 현찰이나 똑같죠, 그죠? 네? 현찰이나 똑같아. 옛날부터 하는 얘기야. 농촌에서는 현찰이나 똑같아. 현찰이에요? 그 현찰이 필요하면 금시 현찰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찰이나 똑같이 생각하면 돼. 그저 단순한 돈이 아니다.
송아지를 보며 계획을 세우고 기대와 설렘도 함께 키워왔다. 그걸 왜 못 이기고 지랄이야. 송아지를 잃으면 그 꿈도 사라진다. 갈게. 뭐 저기 있으면 네, 전화 연락 드릴게요. 주고. 예, 예. 네, 수고하시. 송아지가 좀 나아진 걸 보고 돌아서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다. 저 시골 수의산으로 하려면 소똥 같은 거, 냄새 그런 거, 그런 거 더럽게 생각하면 안 돼. 뭐 냄새는 나고. 뭐 냄새 이제 그거 향기지 극복해야 향기. 수의사가 되는 거지. 아 냄새지만 아니 출장가면 무거워 죽겠어. 팔 떨어지고 팔 떨어져. 아잘 씻어. 내가 드릴게. 어렵고 팍팍한 농촌 살림의 한귀퉁이를 지켜주는 사람. 그게 수의사의 보람이고 존재하는 이유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 올 무렵 아버지 친구들이 모였다. 아버지의 배꼽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 을에 등장하는 건 막걸리. 야 상비야, 이리 와 막걸리 한 잔. 예, 놓고 올게요. 아버지 병원과 나란히 한 건물에 애완견 전문 병원을 가진 상규 씨.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올리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아니 뭐 진료 시간에 약주. 진료 시간 끝난 거 아니야? 아 지금 몇 시 대낮에 말이야. 어릴 적부터 늘 보였던 분들인데 어른이 되고 고향에 정착한 뒤로는 더 조심스럽고 어렵다. 헷갈리는 말이야. 지금 시골에 저 젊은 친구들이 젊은 수의사들이 뭐 돼지나 소를 보러 다니는 사람이 없어. 그래 없어. 예, 전부 예. 애완동물이나 그러니까 수의사들이 우선 손윗 사람한테 인사 잘해요. 인사 잘해. 아주 보기 싫어. 이 우리가 딱 보면 누구 아들인데, 예? 뭐 후배인데, 예? 누구의 아들인데 이 뻔히 아는데. 예의 바르고 성실한 아들은 아버지의 자랑이지만 아들의 실수와 잘못은 아버지의 수치가 된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이 길다. 챈다고 하지 말이요. 어르신들이 상규 씨 병원을 둘러보겠다고 나섰다. 여기는 인테리어부터 완전히 다르다. 이게 저 라브라도. 동물병원에 엑스레이실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또 이제 엑스레이실. 이건 엑스레이실 저기 뭐야? 만져보고 작동시켜보고 감탄사가 터져 나온다. 아저 신식이구만 신식. 모두들 도시로 나갈 궁리만 하는데 아버지의 대를 잇겠다고 돌아온 상규 씨가 대견스럽다. 가서 마치면은 나도 아들 사양자지만 전부 다 지금 아직까지 고향에 들어오는 애 하나도 없어요. 걱정인데 이런 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또 둘이 돌아다니면서 진료도 하고 술 한잔 먹을 때는 같이 먹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고향에선 착한 아들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진짜 막말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막말로 다방도 못 간다고 하잖아요. 차 마시러 어디 다방도 못 간다고. 홍성에 다방이 많긴 한데 차 마시러 다방도 못 가요. 예? 아유 뭐 어디 아들 다방 가더라. 이거 딱 갔다 오면 벌써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더 빠르죠. 뭐 부모님들 다 여기 안테나가 짜짜짜짝 돼 있어요. 나이 들어 외롭고 쓸쓸한 건 천만금도 달래주지 못한다는데 바로 옆방에서 아들이 일을 한다. 저녁이 되면 상규 씨는 자신의 아파트로 퇴근해 돌아간다. 하지만 부르면 한달음에 올 수 있는 거리다.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씻자. 아버지는 손자와의 잠깐 이별도 아쉽다. 생각해보면 이런 행복이 없다. 젊은 시절 돈 벌어 자식들 먹이고 입히느라
이런 작은 행복을 모르고 살았던 아버지는 요즘 사는 게 참 재밌다. 상규 씨는 아버지의 노후를 풍요롭게 해주는 아들이다. 집에 돌아와 상규 씨가 기타를 꺼내 들었다. 밤에 외출할 일이 별로 없으니 시간이 넘쳐난다. 민성아, 차 한 손 걸러줄게. 좀 나 관심 좀 가져줄래? 도시에 살았더라면 민성이 크는 걸 지켜보고 이렇게 민성이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 싶다. 민성아, 너 태어났을 때 나왔던 노래 불러줄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열심히 불러보지만 민성이는 계속 딴청이다. 울었는데 옛날에. 상규 씨네 집엔 텔레비전 소리도 없고 컴퓨터 게임도 없고 민성이뿐이다. 안 울어. 아이, 나 이거 좀 해야 돼. 빨리 이거. 하긴 이 좋은. 낮 시간은 종일 병원에 나가 시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 지영 씨에게는 밀린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럴 땐 확실하게 민성이와 놀아줘야 한다. 올라타고 다시 앉아봐. 앉아봐. 그렇지. 그 발 떼야지 발을. 에이, 어떻게 보면 힘든데요. 이게 늘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힘든 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집에 피자가 배달돼 왔다. 지영 씨가 큰맘 먹고 주문한 피자다. 맛있겠다. 민성아. 사실 이건 상규 씨네 1급 비밀이다. 아버님한테 들키면 죽음이야. 우리 이렇게 삽니다. 아들이 이렇게 삽니다. 우리 민성이가 이렇게 삽니다. 민성이 먹이면 큰일 나. 다른 건 다 적응이 되는데 이 입맛만큼은 쉽게 바꿔지지가 않는다.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음식은 아버지가 절대 금하는 요주의 사항. 피자요? 이건 구경도 못했죠. 구경도. 오뎅도 못 먹었어요. 오뎅도. 좀 오뎅이 참 먹고 싶었는데 친구들은 도시락 반찬 오뎅 먹는 게 좋았는데 저 오뎅 같은 거 없고 맨날 무슨 뭐 풀 같은 거. 이거 봐, 이제 큰일 났어. 얘 맛들였어. 이제 청국장 안 먹어. 이 문제만큼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새벽 5시도 안 된 시간, 왕진 요청을 받고 상규 씨를 깨웠는데 좀 늦는다. 오고 있어? 그래. 보통 소의 출산은 한밤중이나 새벽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갑자기 소 상태가 안 좋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부르면 언제라도 출동해야 하는 게 시골 수의사다. 서둘러 온다고 왔는데도 아버지를 따라갈 수가 없다. 혼자 막 가길래. 축사 안은 벌써 불이 켜져 있다. 출산이 시작된 건 지난 밤. 그런데 아무래도 상태가 안 좋아 수의사를 부른 것이다. 이렇게 난산일 때는 자연분만을 기다릴 수가 없다. 상규 씨는 3개의 끈을 준비한다. 송아지를 꺼내기 위한 도구다. 아버지는 우선 어미소 뱃속에 손을 넣어본다. 손의 감촉으로 위치와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이다. 자세가 좀 정확하니까. 상규 씨가 끈을 어미 뱃속으로 집어넣었다. 송아지의 목과 다리에 걸어야 한다. 잠깐만. 상규 씨가 무언가 이상하다며 도움을 청한다. 무슨 일일까? 혹시 송아지가 잘못된 건 아닌지 순간 긴장이 흐른다.
뒤로 저건 아빠가 해보여. 뒤로 싹 밀어. 아무래도 끈을 걸기가 여의치 않았나 보다. 아버지가 특별히 상규 씨에게 역할을 준 것인데 잘 해내질 못했다. 머리에다가 로프를 거는 거예요. 머리를 먼저 제압을 해야지 자세가 제대로 잡히는데 제가 아까 넣어보니까 여기까지 머리가 나왔었는데 얘가 살아가지고 목을 저 뒤로 꺾더라고요. 근데 제가 걸다가 오늘 못 걸어가지고 아버지한테 한번 걸어보자. 손으로 송아지의 목과 다리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하고 너무 빡빡하지도 너무 헐겁지도 않게 걸어야 한다. 이 작업이야말로 경험이 중요하다. 이제 준비가 끝났다. 하나씩만? 네. 우선 또 빨간 끈 이걸 당겨. 이건 한 분이 지그시 잡고 계세요. 지그시만 잡고. 어미소가 쓰러졌다. 송아지 역시 나올 준비를 하는 모양이다. 당겨. 하나, 둘. 자, 조금 더. 장정 세 사람이 잡아당기는데도 여간해서 나오질 않는다. 아, 됐어. 나온다. 이제 막바지다. 송아지 다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못 들어가는 거요. 진짜 이거. 마지막 작업이 순탄치가 않다. 더 당겨. 그렇지. 간신히 출산이 끝났다. 축사 울타리에 거꾸로 매달아 호흡을 도와주고 마사지를 한다. 암놈인지 순놈인지 확인해 보려는데 아무래도 송아지 상태가 좀 이상하다. 출산 과정이 지체될 때부터 염려하던 일이 기어코 벌어지고 만 것일까. 아이고, 안 돼.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움직임이 있던 송아지다. 남은 방법은 응급 심장 마사지. 상규 씨 손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까지 한 번도 안 펴고. 상교도 고맙다고 그래야지. 오!